띠용. 아하하하. 근데 이거 몰라. 하하하하. 자, 우리끼리 먼저 좀 잠깐 가볼게요. 자, 확률 밀도 함수 레벨 3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레벨 4,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좀 잠깐 넘어갔다가, 그래? 노래 듣고 싶었구나. 노래 듣고 싶었구나. 자, 레벨 4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수능 문제들을 잠깐 좀 볼게요. 수능 문제. 자, 22번 한 번만 해볼게요. 22번. 좀 어려워요. 22번.
그 뭐지? 얘를 해가지고 식을 몇 개 풀었거든요. 근데 얘고 얘가 루트 5고 근데 여기가 8분의 4잖아요. 근데 이걸 구하면 여기가 8분의 5고 여기가 8분의 4인 걸 알 수 있거든요. 8분의 4가 되려면 어쨌든 이 안에서 끊겨야 되잖아요. 그럼 더 하면 합이 더해지니까. 그러면 대충 이거는 B가 2.xx보다 크다 이 정도 힌트만 주는 거예요. 그치. 그 이상의 힌트는 있는 거. 근데 이걸 다 준 걸 사용했을 때 이게 연립이 안 되는데. 안 될 리는 없는데. 근데 막 이런 식으로 나와서 한 문자를 정리해서 대입해서 하는 거. 그치, 이거 문자 3개인데 식 3개잖아요. 연립하면 다 되지. 화이팅! 잘했네. 우리 딱 구했나? 레벨 4까지 갔어요? 풀었네. 아, 딴 걸 풀 걸 그랬나? 오케이. 정근선 확률이 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어허, 어허허, 어허허허. 어? 배고픔은 참을 수 없어. 그래. 자, 일단 스타트를 어떻게 끊어야 되지? 아, 얘랑 얘가 있어요. 뭐 얘가 왼쪽에 있는 거 뭐 편의상 이걸 P라고 잡을까? 이걸 Q라고 잡을까? 그쵸? 그러면 안 보이더라도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P 플러스 Q는 일단 1이에요. 그쵸? P 플러스 Q는 1. 근데 P에서 Q 뺀 게 4분의 1이에요. P 플러스 Q는 1인데. 그쵸?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가지고 P 값이 얼마인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거 빼버리면 2P가 4분의 3이잖아요. 그죠? 2P가 4분의 3. 맞나? 아, 둘이 더하면은 2P가 4분의 5. 8분의 5. 그럼 Q는 8분의 4. 이렇게 나오겠지, 뭐. 그쵸? 그래서 일단 얘가 8분의 5로 나오고, 8분의 3으로 나오는구나. 일단 요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루트보다 작거나 같은 게 지금 2분의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당연히 B보다 왼쪽에서 루트 5가 잘리겠죠. 대략 한 요 정도 느낌? 루트 5? 아, 그랬을 때 얘가 지금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를 좀 더 정리해 봅시다. 좀 더 정리해 볼게요. 흘렸어. 화이팅.
아니지, 아니지. 여기. 알았어, 그게. 아이고, 자, 관계식을 한번 뽑아볼게요. 자, 미지수 A, B, C 3개입니다. 관계식은 총 몇 개 나올까요? 일단 1번, 전체 넓이가 1. 그쵸?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지금 1이다. 그쵸?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또 뭐가 있지? 요거 있잖아요. 막 B랑 A 놓고 보면은 이 길이 B가 5대 3이지. 괜찮아요? B 대 A는 5대 8.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 괜찮죠? B 대 A는 5대 8. 아니 이게 지금 5대 3이니까 괜찮아요? 5대 3이니까 그 다음에 3번 요 넓이 2분의 1 그쵸? 요거 이용해 주면 되겠네. 넓이 2분의 1 그쵸? 그럼 넓이 2분의 1을 어떻게 하지? 얘 직선의 방정식이 B분의 C니까 요게 지금 Y는 B분의 CX 그러면 요 지점의 좌표는 얼마더라? 루트 5, B분의 루트 5C.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게 지금 루트 5. 얘는 지금 B분의 루트 5C. 그쵸? 그러면 둘 곱한 다음에 2로 나누면 2분의 1이니까 둘 곱하면 그냥 1이지. 1이죠. 괜찮아요? 다시 한번.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분의 1. 그쵸? 그럼 뭐 미지수는 ABC 3개인데 식 3개니까 무조건 연립하면 다 나오겠죠? 괜찮지? 자, 이거는 어떤 풀이 방식? 제일 무식한 풀이 방식. 이건 최선이 아니겠죠? 닮음을 좀 찾아서 써보자. 도형학은 기본적으로 닮음이 엄청 나와요. 그것도 직선만 있다면. 괜찮아요? 이걸로 문제 풀어도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나는 뭐부터 보고 싶냐면은 이걸부터 보고 싶어. 이거부터 보고 싶어요. B를 갖다가 5K라고 한번 해볼게. A를 갖다가 8K라고 한번 해볼게. 괜찮지? 얘는 지금 5K, 얘는 8K. 뭐 5대 3이니까. 그죠? 5대 3. 그럼 자연스럽게 요 내용이 섞어져가지고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지금 1이잖아요. 얘가 지금 8K면 얘는 그러면 4K분의 1이겠지. 그죠? 둘 곱해서 2 나와야 되니까. C는 4K분의 1이구나. 그럼 이제 K만 구하면 되겠다. 그쵸? K만 구하면 되겠네. 그쵸? 결국에 이걸 다 쓰기는 하는데 조금 더 짧게 보자라는 거야. 짧게. 그럼 얘를 어떻게 보지? 이걸 어떻게 보지? 이거를? 얘랑 이거랑 어때요? 둘이 닮음이잖아. 괜찮아요? 닮음. 얘네 둘이 지금 닮음인데 루트 5 대 B가 길이 B잖아요. 그럼 넓이 B는 5 대 B제곱이겠지. 괜찮아요? 오케이. 5 대 B제곱이 2분의 1 대 8분의 5라는 거예요. 그렇죠? 5 대 B제곱은 2분의 1 대 8분의 5. 그렇죠? 이렇게 나올 거니까 둘 곱해 그냥 다 8 곱해볼게요. 이거. 8 곱하면 이거 4 대 5겠지 뭐. 괜찮아요? 4 대 5. 양변에 8 곱하면 4 대 5잖아요. 괜찮아요? 4B제곱이 25. B는 2분의 5라고요. 괜찮아요? B가 2분의 5. 오케이? 뭐 5K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이게 지금 5K잖아. K 값은 2분의 1. 다 끝났죠? 괜찮아요?
이게 좀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이 단순 계산. 그렇죠? 자, K는 2분의 5. 다시 한번. A는 4, B는 2분의 5, C는 2분의 1.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네. 닫으면 7. 이해 잘 되죠? 자, 내신 출제율 굉장히 높습니다. 내신 출제율. 수능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대충 한 20%? 20%? 올해 수능에서는 한 20%쯤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20% 정도. 확률상. 왜냐면, 이미 예전에 이게 수능에서 보인 마지막 문제예요. 지금 22번이. 이게 수능에서 보인 마지막 문제인데, 그게 지금 4년 전이잖아요. 4년 전. 근데 그 전에 너무 연달아 나왔어요. 너무 연달아 나와가지고, 지금은 뭐 얘 문제가 수능에서 다시 나오기에는 조금, 당장은 좀 쉽지 않은데, 몇 년 뒤는 좀,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20%면 그래도 굉장히 좀 높은 비율 아닌가? 그쵸? 무조건 마스터해야 돼요. 무조건. 확률은 어디까지나 확률일 뿐이야. 나오면 그냥 장땡이지 뭐. 로또 확률 몇백만 분의 1이라고 하는데 1등 당첨되면 100%지 뭐. 그죠?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도형 문제는 어차피 닮은 많이 쓴다. 그죠? 닮은 많이 쓴다. 모르겠으면 그냥 연립해도 된다. 괜찮죠? 모르겠으면 연립, 그냥 연립. 오케이. 자, 여기 좀 헷갈리는 거 있어요? 딱히 없지. 만약에 계산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계산은, 조금 더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질문 좀 할게요. 자, 그리고 확률로 정의된 함수 2번으로 나타나져 있는 게 있는데, 얘는 사실 그렇게 대세는 아니에요. 대세는 아니고, 그냥 넘어가긴 좀 그러니까, 이거 지워도 되지? 괜찮네? 오케이. 자, 25번 한번 설명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정규분포는 좀 들어가야 되니까 25번을 설명만 할게요. 자, 그림 보면서 잠깐만 고민해봐요. 한 1분 있다가 바로 그냥 설명할게. 주류 문제는 아니니까 빨리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문제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지금 이게 y는 gx 함수 그래프인데 gx가 무슨 함수로 보여요? 확률 함수처럼 보이죠? 확률 함수처럼 보여요. 근데 얘는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에요. 이거 보고 확률 밀도 함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냐면은 gx 자체가 probability예요. 확률이에요. 괜찮아요? 확률. x 값에 따라서 확률이 바뀐다고요. 지금 x가 0부터 4 사이죠? 그러면은 g에다가 빵 집어넣으면은 p, x가 0부터 0까지라서 뭐 얘는 뭐 당연히 그냥 빵 나오겠지. 괜찮죠? 자, 그럼 만약에 g4라고 한다면 g4는 맛있어요. 미안해. 자, 아무튼. 자,
4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0부터 4까지 실수 전법이 다 나오지? 아니, 실수 전법이 된다. 정의역법이 다 나오죠? 요즘 당연히 얼마 나와야 돼요? 전체 확률이잖아요, 이게. 정의가 애초에 0부터 4까지밖에 없는데. 1! 괜찮아요? 그러니까 G4가 지금 1 나오고 있잖아요. 그치? 이건 지금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라고요.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라고요. 이해되죠? 오케이. 그럼 뭐야? GX가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면 왜, 확률 밀도 함수는 뭐냐? 지금 이걸 왜 fx라고 안 썼을까? 그러니까 GX는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를 보통 일반적으로 fx로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fx로. 그러다 보니까 얘는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닌 상태. 그냥 이 자체가 그냥 확률이에요. 뭐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야? 4분의 1 나오겠지? 그럼 0부터 2분의 1까지의 확률이 지금 4분의 1로 나오는 거예요. 1 집어넣었을 때 확률 2분의 1 나오는 거고. 괜찮죠? 그러니까 누적된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적된 확률. 자, 이거는 만약에 보이면 이해하고요. 안 보이면 그냥 냅둬요. 지금 GX는 사실상 그래 요거잖아요. 만약에 확률 밀도 함수가 fx라고 친다면 얘는 0부터 x까지 f 적분한 거예요. 괜찮아요? 그게 지금 GX라고요. F가 확률 밀도 함수면 그 확률이 지금 GX로 나온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은 얘는 G'X가 fx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도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요. 도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 실제로 fx는 어떻게 생겼냐? 뭐 이렇게 생겼어요. fx. 얘는 그러면 뭐 2분의 1이지 뭐 2분의 1 그대로 쭉 나오고요. 1까지. 2까지 빵 나와요. 빵. 빵. 그 다음에 얘는 몰라. 뭐 증가하는데 뭐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나가겠지 뭐. 이게 연속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fx가 지금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괜찮아요?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부터 2분의 1까지만 확률 구하라. 그럼 이 넓이가 확률이니까 2분의 1 나오는 거예요. 괜찮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1까지 확률이면 이거 넓이 다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2분의 1 나오는 거라고요. 괜찮지? 그럼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 막 미분해가지고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되냐? 하지 말라고요. 괜찮아요? 주류 문제가 아니에요. 요새는 안 나와요. 요새는 안 나오는데 이게 갑자기 본 적도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툭 튀어나오면 뭐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옛날에 이런 것도 봤구나. 근데 이게 없어지진 않았구나. 하지만 잘 나오진 않겠구나. 그냥 그러고 넘어가라고요. 괜찮지? 뭔지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뭔지만 알고. 그러면 한번 봐봐요. 요 구해달래요. 그럼 얘는 뭐지? 4분의 5부터 4까지 확률? 4분의 5면은 대충 한 요 정도 느낌인데? 4까지 확률? 이거 더해달라는 얘기네? 괜찮아요? 이게 4분의 5부터 4까지 확률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알아야지 풀리는 거 아니냐? 아니, 안 해도 된다니까? 얘는 그냥 요거 있잖아. G4에서 그냥 G4분의 5 빼주면 된다고요. 요식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거 있잖아. 얘가 지금 X가 0부터 4까지 확률이고 거기서 얘가 지금 X에다가 4분의 5 집어넣으니까 probability X 0부터 4분의 5까지 이렇게 그냥 빼버리면 되겠지. 빼버리면은 지금 얘는 뭘로 나온다? X가 0부터 4에서 0부터 4분의 5 뺐으니까 4분의 5부터 4까지 나오겠네. 괜찮죠? 이거 나오는 거지.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여긴 등호가 있는데 여긴 등호가 없어. 그럼 다른 거 아니냐? 확률 밀도 함수예요. 넓이가 확률인데 그 선분 하나 더 들어갔다고 넓이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요. 등호 유무는 의미가 없다고요. 등호 유무는.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등호는 의미가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 들어간다고 어차피 걔 성분 하나 확률은 빵에 한없이 가까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들어가주면 되니까 지금 얘는 뭐야? 여기 위에 있잖아. G4 얼마? 1. 그렇죠? 얘가 지금 1. G4분의 5. 4분의 5면은 여기 4분의 5. 그렇죠? 4분의 5 지점에서의 확률. 그건 2분의 1이잖아요. 괜찮죠? 여기서 그냥 2분의 1 빼주니까 답이 2분의 1이구나 이러고 들어가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알 필요가 있다? 없다. 그죠? 알 필요가 없다. 얘도 그냥 날려먹어도 상관없다고요. 그럼 얘는 이게 이거잖아. 그럼 4 집어넣으면 0부터 4까지네. 그럼 4분의 5 집어넣으면 0부터 4분의 5까지네. 그럼 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이것만 보면 된다고요. 괜찮죠? 그렇죠? 그게 그냥 전부 다예요. 뭐 특별한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오케이. 요거 하나 보자고 해서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막 엄청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엄청 중요한 문제는. 자, 그래서 그 25번을 좀 더 바꿔놓은 게 26번이에요. 26번. 그거는 나중에 한번 좀 더 풀어보기 바랍니다. 26번.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러면은 정교분포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만 해봅시다. 정교분포. 지금 뭐 정교분포를 아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이거 좀 지워도 되죠? 그죠? 자, 정교분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그래서 정교분포가 뭔데? 라고 얘기하면은, 글쎄,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정교분포의 정확한 의미라든가 이런 걸 잠깐만 한번 좀 볼게요. 뭐 써놓기는 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확률 분포. 실제로 존재하는 확률 분포를 한번만 좀 봐봐요. 그 예를 들면은 뭐 전 세계 인구의 키를 만약에 잰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뭐 빵 센티미터부터 그죠 뭐 아무리 커도 3m는 안 넘지 않을까? 300cm까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사람 키가 어떻게 나올까? 뭐 중간에 뭐 쭉 나오겠지만 160에서 170 사이에서 좀 많이 나오겠죠. 뭐 아이들까지 다 포함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몰라. 뭐 신생아가 뭐 한 10cm는 넘겠지. 그죠? 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나올 거예요. 뭐 3m는 없겠지. 거의 없겠죠. 괜찮죠? 이렇게 나온다고요. 진짜로 전 세계 모든 인구의 키를 조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요. 몸무게 조사해도 어때요? 몸무게 조사해도 뭐 빵 키로 200kg 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300kg는 안 넘겠지. 그래서 사람 몸무게가 비슷하지 않을까? 아이 뭐 이렇게 나오겠지. 괜찮아요? 죄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모양이 생기느냐? 알 수 있어요? 모른다고요. 저 그래프가 어느 확률 분포든 시행수가 무수히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뭔가 가운데만 볼록 튀어나오는 그래프가 모든 분포에서 다 튀어나오는데 왜 그런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큰 수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왜 되는지는 모르는데 시행수가 무수히 많아지면 이렇게 나온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주사위를 100만 번, 1000만 번, 억 번 굴린다고 쳐봐요. 그럼 1의 눈이 날 확률이 6분의 1에 하나씩 가깝죠. 왠지 알고 있어요? 모르죠. 모르니까 법칙이지. 법칙은 증명이 안 된 애들이에요. 법칙은 증명이 안 된 애들. 그냥 이걸 하니까 안 틀리는데? 그래서 그냥 쓰는 거야. 여지까지 발레가 한 번도 안 나온 거야. 발레가. 그냥 받아들이고 쓰는 거라고요. 그죠? 그게 과학에서 많이 나오지? 뭐 광속 분별의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뭐 이런 것들, 엔트로피 증가 법칙, 그쵸? 그래서 솔직히 빛의 속도가 안 변한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 그쵸? 아직 모르잖아요. 그쵸? 모르는데 왜 쓰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광속 불변의 법칙을 딱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우주에 대한 어떤 모든 문제점들을 다 계산해 보니까 다 맞아떨어져요.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아떨어져. 그러니까 우와! 이게 맞다! 야 이걸로 가자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광속불변의 법칙. 근데 그것도 이제 발레 튀어나와서 오류인 걸 찾아내면은 그때 이제 다 깨지는 거고. 그렇죠. 과학이 발전하면서 법칙들은 깨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칙은 되게 많아요. 큰 수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건 수학자한테 물어봐야지. 그렇죠. 수학자한테. 증명이 안 된 거라고요. 그냥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일단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그래 뭐 예를 들어서 뭐 키가 뭐 170cm 이상인 사람들의 비율 아니면은 몸무게가 무슨 뭐 70kg 이상인 사람들의 비율 뭐 이런 걸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실제 분포는 어때요? 만약에 80억 명이다. 그럼 170 이상 되는 사람 다 나열해야 돼요. 몇 명 있는지 조사해야 돼요. 다 확인해야 돼요. 끔찍하지? 되게 오래 걸린다고요.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어차피 시행수가 무수히 많아지면 확률 분포 비슷비슷하게 가지 않냐? 그럼 그냥 비슷한 그래프를 미리 세팅해서 만들어 놓으면 안 되냐? 비슷한 걸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래프가 정규 분포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래프가 어차피 그러니까 얘처럼 위로 한번 볼록하고 튀어나오니까
애초에 그런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놓자. 그냥 만든 거예요. 좌우 대칭으로 종 모양처럼 해서 그냥 만든 거예요. 실제 분포 좌우 대칭이에요? 아니에요. 좌우 대칭 아니야. 그럼 왜 좌우 대칭으로 만드는 거야? 비슷하니까. 비슷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통계는 정확한 학문이라고요? 아니, 효율적인 학문이에요. 정확하게 할 거면 다 조사하고 다 해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를 80억 명을 다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찾으려고 그러면은 진짜 뭐 한 1년 걸리겠지. 전 세계 인구도 계속 바뀌는데. 그렇죠? 자,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얼추 비슷한 걸로 가지고 문제를 그러면 이걸 가지고 170 이상의 사람 비율 딱 뽑잖아요? 그럼 실제 분포랑 이 정규분포 이용해서 170 이상의 사람 비율 구하는 거랑 둘이 비율값이 어떻게 된다? 거의 똑같다고요. 진짜로 거의 똑같다고요. 이걸로 하잖아요? 1시간도 안 걸려요. 1시간도 안 걸려요. 1시간이 뭐야? 몇 개 표본만 조사해놓으면 거의 다 똑같은데 1년 걸릴 거를 1시간도 안 돼서 끝내게 해주는 정규분포 엄청나게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막 모의고사 같은 거 본다고 쳐봐요.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한다고 해봐요. 그래서 그 추정해서 얘기하지. 전수조사. 그래서 전수조사. 전수조사 해가지고 우리가 시험지, 뭐 등급 컷 이런 거 받으려고 해봐요. 시험 보고 나서 성적표 받을 때까지 한 달 걸려요. 한 달 걸려요. 근데 모의고사 딱 보잖아요. 등급 컷 얼마 만에 나와요? 3시간 만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정확한 값으로 믿어요? 정확한 값으로 믿진 않죠. 믿진 않는데 그렇다고 저 쓸데없어. 안 맞아. 뭐 이래요? 아니 어차피 비슷하다고요.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급한 대로 이걸로 빨리 쓰고 정확함이 요구되면 그때 전수조사해서 가자고요. 그게 정규분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규분포가 존재하는 이유. 자, 그래서 이 정규분포를 갖다가 강제로 만들었어요. 확률 밀도함수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그 식이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빼기 m 제곱.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만들어 보니까 이게 최고야. 이게 제일 괜찮아. 이러고 만든 거예요. 다시 한번 정규분포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 실제 존재하는 모든 그래프들을 가지고 막 만든 거. 그러니까 막 농담 삼아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지 중국 무술들 보면 막 무슨 그 원숭이권, 막 호랑이권 이러잖아요. 원숭이권이라고 내가 원숭이가 돼 있진 않잖아. 그쵸? 원숭이 따라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딱 그 정도라고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 실제 분포랑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그럼 웬만하면 우리가 해석하기 쉽게 만들겠죠. 아까 전에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한 게 뭐야? 통계는 뭐가 핵심이라고요? 평균과 표준편차. 이거 가지고 해석하자고요. 괜찮지? 평균만 가지고 너무 대충 하니까. 그래서 평균 표준편차 가지고 해석하는데 그러니까 정규분포식에서도 평균하고 표준편차밖에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평균 표준편차.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라고요. 일부러. 자, 그래서 항상 좌우대칭 종모양 그래프로 만들어 놓고 아니지만 정가운데가 평균이에요. 실제로 평균에서 최대값 나올까요? 실제로 안 나온다고요. 이게 되는 경우가 신기한 거라고. 정가운데에서 평균 나오는 것 자체가. 근데 왜 쓴다고요? 별로 차이 안 나니까. 거의 차이가 없다고요. 거의. 오차율이 1%도 안 나요. 오차율이. 괜찮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갖다가 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정규분포의 존재 이유. 자, 그러면은 이때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해석 들어갈 때 얘는 지금 평균에서부터 표준편차의 1배수만큼 차이가 난다 라면은 그때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다 똑같다고요. 0.3413으로 다 똑같다고요. 뭐야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신기하네? 신기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만든 거라고요. 괜찮아요? 사람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괜찮지?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보면 계산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fx 적분해야 돼요. 이거 적분하면 0.3413 어쩌고 저쩌고 나갈 거라고요. 괜찮죠? 근데 이 적분 계산 시킨다고요? 안 시킨다고요. 이거 미적분 선택자도 못해요. 이거 계산. 이거 적분 못한다고요. 미적분 선택자도 못해요. 표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다. 그래서 상용 로그처럼 표만 보고 이러면은 그냥 계산 얼마 이러면서 그냥 가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이 시그마 앞에 있는 이 계수 이게 중요하다고요. 만약에 m 플러스 2 시그마면은 이때 이 부분은 얼마로 나온다? 0.477이 그쵸?
그냥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해석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산만 해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러면 다시 한번 뭐야 그럼 시그마 계수가 1일 때랑 시그마 계수가 2일 때 1, 2만 생각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뭐라고요? 우리도 로그가 맨 처음에는 로그표 있다 많았다 그랬죠. 로그표 있다만 했어요. 그 맨 처음에 로그표 작성한 사람이 거의 한 40년인가 세월을 계산만 해가지고 표 만든 사람이에요. 있다만 했어요. 근데 지금 상용 로그표 앞뒤로 한 장 다 계산되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라고요. 아예 그냥 뽑아놓자. 뭘로? 어차피 시그마 계수만 중요하잖아. 그럼 m을 0으로 잡고 시그마를 1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짜리인 거. 그걸로 새롭게 확률 밀도 함수를 세팅을 해놔요. 봐봐. 평균에다가 0 집어넣고 시그마에다가 1 집어넣어요. 됐죠? 그럼 얘는 루트 2파이 분의 1,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이렇게 나온다고요. 요 넓이만 계산하면 되지. 근데 표로 다 만들어 놨다고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표준 정규 분포 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상용 로그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죠? 상용 로그 같은 존재. 자, 그래서 이 실제하는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로 만드는데 이 정규 분포는 뭐랑 뭐만 있으면 된다? m과 시그마만 있으면 된다고요. m과 시그마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평균하고 표준 편차, 실제로는 분산, 그렇죠? 이렇게 잡아놓고 이 순서쌍만으로 모든 확률 분포가 다 나온 거예요. 이항 분포처럼. 이항 분포도 mp만 있으면 나오듯이 정규 분포도 m과 시그마 제곱만 있으면 다 나온다고요. 괜찮죠? 자, 그래서 순서쌍을 써놓는데 이게 무슨 순서쌍인지 모르지? 앞에다가 n자 써놔요. 그죠? n은 뭐의 약자다? normal distribution. 몰라, 맞겠지? 영어가 짧아가지고. 자, 아무튼 normal이 정규란 뜻도 있잖아요. 확률 분포, 정규 확률 분포예요. 정규 분포의 약자 n자를 갖다가 씁니다. 그렇죠? 확률 변수가 뭔지 궁금하니까 x로 잡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평균, 여기서 나오는 표준 편차, 요것만 가지고 그냥 이 식에다가 때려박는 거예요. 이 식에다 때려박아요.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정규화라고 불러요. 그걸 정규화. 근데 우리가 정규화 시키는 거는 이항분포 정규화밖에 안 나와요. 이항분포 정규화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쓸 일은 거의 없어요. 얘를 쓸 일은 거의 없어요. 보통 이걸 줘요. 정규분포를 줘요. 그때 문제에서 이런 말 나오지. 정규분포를 따른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건 무슨 얘기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실제 분포가 이 정규분포랑 매우 흡사하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된다고요. 괜찮죠? 그게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해석이에요. 그러면 흡사하니까 이걸로 계산하자. 정확하다고요? 안 정확하다고요. 다른 거라고요. 거의 비슷한 것뿐.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일로 가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표준화라고 부른다고요. 괜찮죠? 표준화. 그래서 표준화가 엄청 중요해요. 표준화가. 지금 봐봐요. 평균에 빵 집어넣고 표준 편차에 1 집어넣었어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n 평균 빵 표준 편차 있겠죠? 요런 정규 분포로 만들어주면 이거 다 표준 정규 분포라고요. 근데 이때 얘를 갖다가 보통 일반적으로 확률 변수를 뭘로 쓴다? 보통 Z로 써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확률 밀도 함수도 얘 X보다는 Z로 많이 쓰는데 딱 봐도 어때요? 이 확률 밀도 함수씩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죠? 우리 계산할 일도 없잖아요. 적분할 것도 아니고. 다신 볼 일이 없죠. 수능 끝날 때까지 이걸 쓸 일이 없다고요. 그냥 지금 딱 보고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다시는 안 봐도 된다고요. 그쵸? 요거랑 요것만 생각해주면 되겠네. 그쵸? 자, 그러면 그때 표준화 시키는 작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표준화 시키는 작업을 지금 우리가 이 별량값 x가 있어요. 근데 걔가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에 몇 배수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몇 배수, 그 개수가 지금 어차피 z값으로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그 개수가 z예요, z. 그럼 x를 갖다가 z로 나타내면 z는 그러면은 m 넘겨서 빼주고 시그마로 나눠주면 되겠네. 괜찮죠? 요거가 우리가 표준화라고 부르네요. 요게 표준화. 괜찮죠?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누면 표준화가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다시 한번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게 표준화예요. 그렇죠?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 그럼 모르겠으면 그냥 m에다가 빵 집어넣고 시그마에다가 1 집어넣어도 돼요. 괜찮죠? 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 표가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뭐 z값이 무슨 z값이 1, 2, 3, 이렇게 있다. probability large z가 0부터 small z까지. 그쵸? 그러면 1이면은 0부터 1까지지. 0.3413. 2까지면은 0.4772. 3까지면 0.4987.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외울 필요가 없죠. 어차피 다 주니까. 괜찮죠? 자,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우리는 계산만 하면 된다. 상용 로그 표 보듯이. 그게 정규분포 끝이죠. 없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항상 좌우와 대칭인 경우는 대칭성 조심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마1부터 0까지랑 0부터 1까지는 똑같이 0.3413으로 갔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만약에 x가 3 이상의 확률과 x가 3 이하의 확률을 더했더니 1로 나왔다. 이건 너무 당연하잖아. 괜찮죠? 너무 당연하지. 왜? 아니 3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랑 이거 다 더하면 그냥 1 나오는 게 맞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얘는 무한대까지 갑니다.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 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실제 몸무게라고 한다면 이게 이게 지금 실제 분포잖아. 정규분포는 이렇게 생겼다고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건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나와요. 몸무게가 1억 톤인 것도 있고요. 몸무게가 마이너스 6,000kg 막 이런 것도 있다고요. 그럼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어차피 우리는 딱 이 안에서만 계산할 거예요. 70kg 이상만 계산한다. 그럼 1억 톤이 나오고 말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해봤자 오차 거의 없으니까 괜찮지?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다가 써주고 싶은데 미안해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정규분포라고 써놓고 문제만 이게 문제 풀 시간이 거의 없네. 심심하면 나중에 한번 읽어봐봐요. 꼭 읽어봐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하나만 좀 풀어봅시다. 저기 정규분포는 미안해 좀 넘어가고요. 저기 표준 정규분포와 표준화 요거에 관련된 얘기만 잠깐 한번 좀 볼게요. 레벨 2라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35번 한번 볼게요. 35번. 레벨 2 치고는 그래도 개념상 중요한 문제니까 하나만 보고 오늘 마무리 좀 해볼게요. 그죠? 두 확률 분포의 해석은 어차피 표준어만 잘 쓰면 됩니다. 그렇죠? 상용 로그 같은 경우에도 로그 같은 경우도 대소비교 밑이 똑같으면 대소비교 바로 되잖아요. 밑변환만 해주면 되듯이 정규 분포도 표준화만 해놓으면 기준이 다 똑같죠? 그쵸? 밑변환이랑 똑같은 개념이라고요. 표준화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두면은 둘이 비교하기가 굉장히 좀 좋아집니다. 그죠? 너무 쉬운 문제여가지고 따단 너무 쉬운 문제여서 오케이. 너무 심심했다. 너무 심심했다. 너무 심심했어. 오케이. 그쵸?
자, 시간 관계상 일단 마무리 좀 지어볼게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y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지금 m 값이 나오죠? 얘 m에서 표준 편차 몇 번 뺀 거야? 2번 뺀 거지. 괜찮아요? 그 z로 환산한다 그러면 얘는 지금 빵이고 얘는 그 마이너스 2라고요. 괜찮아요? 그걸 수식적으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 그게 지금 이제 z라고요. 괜찮아요? z가 마이부터 0까지지? 그렇죠? z가 마이부터 0까지. 자, 그러면 그 넓이가 지금 얘랑 똑같아야 돼요. 그럼 뭐 얘도 지금 x가 이 상태인데 z로 따지면 0부터 2여야지 얘가 지금 0인데 괜찮아요? 얘가 z가 2 나와야 된다. 그럼 뭐야 이건 표준 편차에 2배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z가 2니까 z값 자체가 표준 편차 몇 번 더 있냐? 그냥 그거니까 그럼 바로 그냥 70 괜찮아요? 나는 그거 좀 헷갈리는데 그럼 헷갈리면 이렇게 해요.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쵸?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되겠네.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쵸? 요게 그냥 2면 된다고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K값은 70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표준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표준화가. 자, 그래서 너무 좀 아쉽지만 오늘 이거는 여기까지 좀 가고요. 당장 월요일이니까 문제 풀 시간이 많지는 않겠네요. 여기 레벨 2까지 39번까지만 일단 숙제로 가고요. 39번까지만.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월요일날 이거 다 끝내도록 할게요. 고생했어. 다 풀었게. 월요일까지. 그죠? 고생했어요.